(2025년 9월 18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오늘로 713일째를 맞이합니다. 현재 가자지구 상황과 더불어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주변국의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소식까지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화요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투입하며 기돈 전차작전을 본격화했습니다. 공습과 포격에 이어 탱크와 보병, 장갑차를 투입해 하마스의 군사 정치 기반과 지하터널, 무기시설을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모든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파괴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군은 이틀간 하마스의 폭발물 제조 공장을 비롯한 150여 개 표적을 정밀 타격했고, 가자시티의 주요 지점들을 장악했으며 곧 추가 사단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IDF 대변인 에피데프린 준장은 하마스는 가자시티를 역사상 가장 큰 인간 방패로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거리 안에는 거대한 터널망이 뻗어 있어 지휘본부, 로켓 발사대, 무기 저장고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 아래에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가자 작전이 진행됨에 따라 수십만 가자 주민은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 중인데요. 하마스는 가자 주민들의 대피는 막으면서 정작 자신들과 가족은 이스라엘을 통해 제3국으로 탈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이러한 요청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9월 17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하는 선언으로 해석되는데요. 이스라엘과 미국 등 10개국을 제외한 총 142개국이 찬성표를 던졌고, 결의안은 하마스를 제외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스라엘 우파 장관들은 서한지구 합병을 통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행사한다고 촉구했고, 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대는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면서 서한지구 합병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하루 전인 16일,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을 것이라며 서한지구 이원 정착촌 확장 계획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3천여 가구 규모의 건설안이 포함된 이번 조치는 동예루살렘과 서한지구를 분리해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외부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에서 하마스 고위 지도부를 표적 공습한 이후 이집트가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을 추후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축소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는 아랍 정상회의에서 나토식 아랍연합군 창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중동 국가들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할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좌파 시위 도중 예비군 차량을 포함한 도시 내 여러 차량이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좌파 시위대의 방화로 추정이 됐고, 이후 체포된 용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좌파 활동가들이 해당 방화 사건에 조직적으로 연루된 테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체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위 현장의 돌발적 폭력을 넘어서 좌파 세력이 조직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매체 채널 14의 진행자 예후다 슐레징어도 좌파 시위대에게 언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해당 극좌 성향 시위대의 여성은 현장에서 보안 임무를 맡은 경찰을 향해 정권의 앞잡이 같은 한심한 인간이라고 소리를 쳤고, 슐레징어에 대해서는 그의 성별을 이유로 한 모욕적인 발언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응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들을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와 검찰이 극좌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고 솜방망이식 처벌을 이어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보수 진영 장관들은 좌파 선동자들에 대한 법 집행이 없다고 지적했고, 검찰총장 바하라브 미아라가 편향된 법 집행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좌파 시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제기됐습니다. 한편 모셰 코헨 엘리야 교수는 미국에서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좌파 진영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불관용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최근 네타냐후 총리 살해 협박 사건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대응을 예로 들어 사법 체계가 이런 위협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과 이집트의 변화, 그리고 내부의 극좌 폭력까지 이스라엘은 지금 사방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